명태균 게이트 벌써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5개의 녹음 파일을 또 새롭게 공개를 했는데요.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난 총선 그리고 그 앞전에 있었던 22년도의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공천 과정이 어떠했는지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관련해서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 변호 맡고 계신 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모시고 이 사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예. 저희는 어제 사실은 그 김소연 박정훈 대령, 박정훈 박정훈 대령 저희가 재판에 현장 라이브를 했었는데요.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고 날이 춥고 재판 바닥에 앉아서 방청을 했더니 감기가 왔습니다. 근데 어제 그 구형 3년 나왔거든요. 징역 3년. 그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군 검찰 구형. 일단 저는 뭐 군사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민간인으로서 그렇게 우리랑 좀 다른 영역이라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일단 기소 자체가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 동안의 재판 과정 중에 밝혀진 사건들과 사실관계가 너무 많고 명확하기 때문에 네. 저는 군 검찰이 그렇게 무리해서 3년을 구형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뭐 이제 항명죄라고 하는 거는 군 검찰이 많이 중하게 생각하는 범죄인 거는 맞지만 실제 그 지난한 재판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 동안에 이 군 법원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보여준 태도와 증인들이 나와서 정리해준 사실관계를 쭈르륵 보게 되면 군 검찰이 주장한 내용이 다 무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년 구형 내리는 것을 보고 또 이게 되게 중한 범죄라고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리 중간에서 뭔가 밝혀지더라도 그것 자체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냥 본인들이 처음에 뭔가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으면 그거대로만 가는구나. 이제 이걸 깨달았고 결국은 대통령의 경로가 남아가지고 이모와 이꼴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건 하나도 단죄하지 않고 옳지 않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고발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구나. 이게 많이 슬펐고 그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서 또 하는 거겠지만 나중에 얼마나 내적 갈등과 이런 것들이 클까 이런 생각하면서 또 오히려 짠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징역 3년이면 통상 그 재판부가 어떻게 선고할까요? 그 재판부 선고가 뭐 무죄다. 법정 안에서 많은 시민들은 이건 무죄다라고 막 막판에 고성이 나오고 법정안이 굉장히 소란스러웠고 인정할 수 없다. 방청석이 꽉 찼습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땅바닥에 앉아서 저도 가기가 재판 3시간 반 땅바닥에 앉아 오랜만에 젊은 줄 알고 땅바닥에 앉았다가 감기가 왔습니다. 귀한 엉덩이가 어떻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우리 때는 아무리 폭신폭신해도 힘들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통 옛날 같으면은 그냥 뭐 구형을 뭐 3년 하면 절반 정도 수준에서 뭐 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3년 구형은 상징적인 것인 것 같고 제가 판사라면 무죄를 선고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요. 근데 또 제가 뭐 재판 내용을 세세하게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냥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만 보면은 이거는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판사님이 좀 제대로 좀 판단 내려주길 바라고요. 또 그게 이번 15일 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25일 날 있을 위증교사 재판의 결과와 또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만만하게 판사들이 사법정의를 실현해 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딱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어서 꼭 무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무죄여야 된다고 당위성을 생각하긴 하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 이 정도. 알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씨 지난 월요일 밤에 굉장히 12시간인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검찰 조사 받았다고 하는데요. 9번째 소환인가요? 네, 그때 9번째 소환이었습니다. 또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까? 네. 언제 또 가십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그 9번째 소환하기 전에 검찰청에 먼저 저희 사무실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었으니 이제 대지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대질, 예. 왜냐면 명태균 씨가 분명히 구속이 되면서 실질 심사할 할 때도 강혜경 씨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그 김소연 변호사라는 사람이 처음에 뭐 우리 말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혜경이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강혜경에게 모든 걸 다 덮어 씌우게 뻔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영장이 발부된다고 그때 계속 말을 했었고 그다음에 발부가 됐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소환해서 얘기할 때는 분명히 김영선과 말을 맞춰서 모든 죄를 강혜경에게 덮어 씌울 거였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그 명태균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꾸미고 또 김영선을 불러서 조사를 꾸밀 때 강혜경이 그동안 진술했던 거하고 모순되는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모순되는 진술을 해소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명태균이나 김영선 입장에서도 강혜경이 진술한 내용을 뒤집거나 탄핵시켜야 돼요. 모순이라고 하면서. 네. 그러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지 자기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속적부심을 내가 그쪽 변호사라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사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를 쏟느니 네. 그냥 죄 진건 인정하고 빨리 나오는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보석으로 오히려. 네. 저는 그런 생각하죠. 왜냐하면 다리도 아프시고 그러니까. 예, 예, 예. 근데 이제 일단은 남성관 변호사나 김수현 변호사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강혜경의 모순 진술을 다 찾아내가지고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불구속 상태로 가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강혜경은 부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 대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검찰청에 연락을 해서 네. 대지를 할 것 같으면 변호사가 꼭 가야 된다. 강혜경 씨에게도 당신이 그동안 입회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이건 우리가 꼭 가야 되니까 네.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면 무조건 간다고 하지 말고 변호인의 시간하고 맞춰야 된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선임에 내놓은 게 있으니 네. 같이 의논해 달라고 말을 해라. 그게 네. 너의 권리다. 네. 그랬더니 이제 강혜경 씨가 안 그래도 월요일날 원래 서울에 오려고 하다가 네. 검찰청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토요일인가 그때 금요일인가에 월요일날 오라 그랬다고. 지난주에 예.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 월요일날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화요일에 바꿔달라 그래라. 그럼 내가 화요일 거 몽땅 취소하고 내가 내려가겠다. 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왜 안 된다는 거? 화요일에 무슨 조사받을 사람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대질도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화요일날 받을 사람이 누군지 이거 바꿔줄 수 있나 이제 이런 것까지 예, 확인했더니 예. 검찰이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그 변호인단에서 이제 도와주고 싶다고 했던 분이 김규현 변호사님이 계셔서 네. 제가 김규현 변호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예. 내려갔을 수 있냐 월요일날. 그랬더니 안 그래도 마침 본인이 통영에 있다고 네. 내려갈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금요일 내려갔는데 가기로 했는데 김태열 소장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화요일날 가기로 했다는 거야. 아니 근데 보세요. 검찰이 만약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예. 김태우 소장 월요일날 보내고 예. 월요일날 조사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강혜경. 부탁했던 대로 강혜경 화요일 하면 되잖아. 예. 그게 뭐가 문제죠 자기네 입장에서? 똑같은 것 거잖아요. 같아요. 예. 우리가 어차피 융통성 있게 먼저 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둘은. 예. 근데 그걸 안 해주고 굳이 그러니까 예. 나보고 오지 말라는 거지. 검찰의 입장은. 예.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의 입회를 안 하는 쪽으로 사실 하는 것 같아요. 예. 나의 입회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검찰이. 검찰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의뢰인이 가고 싶어 하는데 의뢰인이 나랑 같이 가는 거 원했는데 검찰이 요리조리 이제 핑계 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좋다 더 잘할 사람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김기현 변호사님한테 이틀을 가라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김기현 변호사님이 마침 예. 통영에 가 있었고 그래 좋다 월화 가겠다. 네네.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예. 갑자기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요일 날 김태열 변호사님이 백이동과 이미영과 함께 예. 또 대지를 하겠다고 예. 나한테 그러면 목요일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저는 이 한 달 전에 스케줄이 저도 짜여요. 이 예, 재판 예, 스케줄이. 예.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목요일 재판이 있었었는데 화요일 건 내가 제끼려 그랬는데 목요일 건 도저히 제낄 수가 없는 예, 아예 또 예. 재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좋다. 그럼 금요일로 바꿔달라. 그랬더니 이번에 또 금요일 또 안 된대. 그리고 김기현 변호사님은 목요일 날 그 박정훈 대령 사건에 네, 가야 되니까 어제, 안 예. 되는 거야. 오늘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또 저희 팀에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던 변호사님이 또 한 분 계셔서 예. 그분한테 연락해가지고 예. 문건일 변호사님이란 분이 같이 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도 강혜경 씨가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어제로 이제 김태열?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예. 어제 목요일자로 그 세 분의 대지는 서로 끝났고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로 그냥 차라리 날 잡아주면 내가 모든 걸 다 제끼고 간다 말은 해놨는데 예. 알았다고는 했는데 그쪽에서 대지를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간에 대질 신문을 해야 되고 해야 되죠. 그 대질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니까 내가 꼭 간다 그랬고 예, 그런데 안 돼서 근데 지금까지 성사된 건 아니고. 예, 김규현 변호사가 입회 하에 검찰 조사를 12시간 동안 월요일 날 받았고 화요일 화요일도 날은 김태열. 김태열 씨에 대한 조사도 받았고. 김규현 변호사 입회 하에 받았고 근데 그건 또 대질은 아니고 1대1만 받았고. 1대1만 받았다. 근데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월요일 날 김규현 변호사가 예. 강혜경 씨하고 받았던 그 조사에서는 예. 오로지 그 요만큼의 정치자금법 위반만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7,620만 원에 해당하는 그거 플러스 예비 후보들이 돈 줬다는 내용. 2억 4천. 예, 그래서 근데 사실 그 2억 4천이 정확하지가 않은 금액인데 일단 외부에는 2억 4천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 그 차용증이 2천짜리랑 1억짜리가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는 더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 했대요. 그러면서 강혜경 씨에게 그동안 제출했던 회계 장부나 돈 지급했던 내역이나 어떻게 해서 김영선의 돈을 꺼내서 이 명태균에게 주었는지 예. 그 방법론이랑 행위 특정 예. 이런 것들 위주로 물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위주로만 물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온 거는 대통령 공천 개입 부인의 문제 그다음에 각종 이 국민의힘에 있는 이 지방선거에 나왔던 사람들의 비리 문제 다 너무 많잖아요. 여자 문제. 네.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예. 팀을 따로 꾸리겠다. 검찰에서 예. 예. 그래서 원래는 그 팀을 꾸릴 생각이 없었는데 예. 워낙 튀어나오는 게 많으니까. 예. 그래서 팀을 따로 꾸리겠다. 팀을 따로 꾸리면 그 문제는 거기 팀에서 정리하는 거니까 그 팀에서 다시 강혜경을 부르겠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창원지검에 이 수사 처음에 이제 창원 선관위가 고발을 해서 진행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그 사건이 하나 있고 거기에 네. 수사 인력을 보강해서 지금 전체 11명의 검사가 가 있죠. 창원에 내려가 네. 있는데 이 11명이 그러면 정치자금법 사건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11명 중에 팀을 별도로 따로 꾸려서 그 팀이 공천 개입, 뭐 인사 개입, 그다음에 뭐 창원 선던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론 조작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11명 중에 네. 한 두세 명은 이 정치자금법 위반을 네. 수사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들은 처음부터 수사했던 그 팀이 유지가 네, 되면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했고 꽤 많은 자료가 이렇게 녹아져 있는 그런 네. 팀이에요. 예. 이 팀에서 강혜경도 수사하고 김태열도 수사하고 예. 명태균도 원래 수사하고 예. 그다음에 김영선도 수사하고 백이동도 수사하고 참고인도 수사하고 이명도 수사하고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예. 이제 검사가 여러 명이니까 그 팀에도 어떤 검사는 강혜경 네. 담당, 예. 어떤 검사는 김태열 담당, 예. 어떤 검사는 명태균 담당, 어떤 사람은 뭐 김영선 담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사관도 각각의 이제 밑에 네, 있는 네, 거고. 그래서 이번에 강혜경을 수사했던 사람과 김태열 수사했던 사람이 아마 같은 라인인 것 같고 김영선을 수사했던 사람하고 명태균을 수사했던 사람은 약간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혜경 대 뭐 네네. 명태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 한 팀에서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고요. 나머지 팀에서는 또 이 팀이 따로 꾸려져가지고 산담 문제, 여조 문제 이런 것들을 또 따로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큰 줄기로 보면 어쨌든 공천 개입, 이권 개입, 그러니까 창원 산담 문제, 여론 조작의 문제, 그러니까 최소한 세 파트 이상의 그렇죠. 이제 바로 수사 그거죠. 덩어리가 있는 건데, 자,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제일 최근에 뜨거운 것이 이제 그 공천 개입인 것 같아요. 그 공천 개입 문제가 이제 계속 일파만파 커지는데 강혜경 씨는 지난번에 최소 8명 플러스 알파다.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에게 이 공천 관련해서 돈을 건넨 사람들이 8명. 세어 보면 그 변호사님도 이제 그 맥락으로 말씀을 네, 하셨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어제와 지난 어제 그제 이틀간에 걸쳐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는 대통령 개입한 이상한 공천이 또 한 8건 된다. 이게 묘하게 맞아 떨어져 가는 숫자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그 명단 다 확보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지방선거 공천 개입 누구입니까? 예. 웃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예. 그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네. 뭐 무슨 말만 하면 다 고소한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뭐 지금 드러난 인물들은 오세훈, 네. 뭐 김진태, 네. 그다음에 부산의 박형준, 박형준? 네, 박형준 시장, 예. 네. 그리고 뭐 서울에 있는 조은희, 조은희 구청장.
예, 지금 이제 의원 됐어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인데. 보궐선거로. 예. 예. 뭐 이제 그러니까 이 조은이도 구청장 선거를 도운 거예요? 아니면 이번 지방선 구청장에서 국회의원 되는 선거를 도운 거죠. 구청장에서 국회의원 되는 선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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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뭐 박완수, 예. 뭐 이제 이런 등등등등등등이 있고요. 김진태. 예. 어제 또 녹취 예, 예. 포함된 게 예. 김진태 이름 제일 먼저 말한 거 아닌가요? 오세훈, 예, 김진태, 오세훈, 박형준, 예, 예, 조은희, 예, 예. 박완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물들 예. 이 사람들 말고 짜잘짜잘한 또 그 기초단체장들. 기초단체장들이 많죠. 예. 지금 나온 게 포항시장, 그 다음에 어제 또 평택시장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령군수, 의령군수. 그러니까 포항시장이나 평택시장은 대통령 선에서 이제 네. 이건 명태균과 무관하게 대통령 선에서 해결한 사람들이고, 아, 그렇죠? 예, 포항시장은 예. 김정재 의원이 그렇게 밀어가지고 그렇죠. 예. 했다가 그 사람이 결국은 잘리고 뭐, 네. 이준석 의원이 들쳐가지고 김정재 라인인 걸 알고 김건희 여사와 밥 먹으러 갈게요 해가지고 가서 논의해가지고 네. 자르고 원래 현역 시장이었던 사람을 원래 잘릴 뻔했는데 그 사람을 살려놨다는 거죠. 예, 이강일 시장. 그래서 그 사람이 예. 현재 시장이 됐다는 시장이 거니까, 됐죠. 예. 그러니까 실패한 공천 개입이죠. 예. 말하자면. 예.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네. 김태우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이 강서구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 있었는데 네. 당협위원장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데도 대통령이 무조건 집어넣은 사람이 강서구청장이었고 네. 김태우 씨. 대사는 자기가 이준석 의원이 보기에 너무 황당무계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예. 늘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당선까지 됐는데 당선되자마자 대법에서 확정 판결 나가지고 보궐이 됐잖아요. 네. 거기에 또 다시 이 사람을 또 밀어넣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두 번이나. 예. 그래서 결국은 또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명태균의 문제와 무관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평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또 대통령이 뭔가 이상하게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원래 꼴등하던 5등을 경선의 1등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네. 이것도 공천 개입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여기서 또 이제 이 사람 안 된다 네. 해가지고 예. 이 사람을 다시 뒤집어 놔가지고 어쨌든 겨우겨우 민주당이 신승하게 만들었다. 예. 뭐 이제 이런 그러면 정도. 이게 지금 공천 개입도 우리가 좀 나눠서 판단을 해봐야 네, 그래야 되는 좀 거예요. 분절해서 좀 네, 일단 분절해야 돼요. 1번 대통령이 직거래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진행이 된 공천 파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명태균 씨 라인에서 됐던 것도 있다. 네네.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고 그 덩어리는 뭐 포항시장, 평택시장, 뭐 김영선 의원 뭐 등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조은희 의원, 박완수 지사 이런 분들은 그럼 누구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이렇게 세 파트가 있는 것 같고 그 세 파트를 좀 구분해서 보자면 어느 라인에서 어떻게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했던 그 거물급 정치인들을 네,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도와가지고 예, 결국에는 만들어냈다는 게 명태균 주장이죠. 주장이죠. 예, 여기에 이준석도 들어가고 이준석. 대통령도 들어간다는 게 명태균의 주장이죠. 예, 예.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다 뭔 소리야 난 너랑 급이 안 맞아서 너랑 절연했어. 다 예. 이렇게 다들 일관적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어제 스펙스에서 단독으로 터트린 게 있어요. 안 보셨죠? 못 봤어요. 예. 예. 그 김영선이 네. 2022년 6월 달에 당선이 보궐로 되고 예. 7월 29일 날 의창구 선관위에서 보전 비용을 받아요. 아, 예, 그 보전 비용을 받았는데 그 돈을 예, 강혜경 씨 통장으로 9천 얼마가 들어가요. 예, 강혜경 씨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예. 이번에 영장이 청구되었던 예비 후보 2명에게 나눠줘요. 예, 그 예비 후보 2명이 왜 돈을 가져가야 되냐? 이게 예. 이제 선관위에서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예, 당연히 원래 선관위가 해야 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2023년 5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2023년 5월경에 갑자기 강혜경 씨에게 김영선 여사가 전화를 합니다. 예. 김영선 의원이 예. 내가 선관위 다 정리해놨어. 걱정하지 마. 예. 근데 이거는 다 네가 잘못했다고 네가 다 막아. 다 네가 덮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김영선이. 그 녹음 파일 다 예, 있어요? 다 녹음 파일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덮었어? 네가 덮었어라고 다 말을 해요. 그러면 다 해결돼. 왜냐면 나는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어머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명사장의 의중이야. 이렇게 또 전달을 해줘요. 예. 그래서 어쨌든 미래한국 연구소의 형식적인 사장은 명태균이 아니고 김태열이니까 예. 명태균이 여기 나타날 이유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김태열과 네가 뒤집어 쓰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살고 그래야 우리가 육선되고 나도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예. 2023년 9월 달에 어쨌든 그 얘기가 나오면서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돼요. 진짜로 선관위에서 조사하는 그 내용이. 김영선 의원 말대로. 네. 예. 그래서 진짜로 이 강혜경과 김태현 씨는 선관위 처음에 조사받을 때 대강대강 받고 예. 대강대강 시키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말한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예. 2023년 9월경부터 예. 김영선하고 명태균 사이가 조금 나빠져요. 예. 왜냐면 김영선의 세비를 자꾸 이제 가져가니까 김영선도 좀 힘들었나 봐요. 워낙 그 돈에 집착한 사람인데 예. 자기가 이제 될 때는 좋았지만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랑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혼자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명태균의 지시받기를 싫고. 그리고 김영선한테 막 욕을 바가지로 하고 막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너는 내가 공천 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엄청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싫은 그러니까 아무리 이 거구나. 사람이 바보라도 그런 소리 계속 들으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예. 좋다. 얘를 벗어나서 나도 뭔가 독자적으로 이득을 좀 챙겨보자. 예. 막 이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상황에서 나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 이런 것도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국회 부의장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제 혼자 독자적으로 서울 가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김영선 의원이. 그러면서 나 공천도 건진이 준 건데 얘가 준 것도 아닌데 왜 얘 말을 들어야 돼? 이러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또 명태균에게 귀에 들어가서 명태균이 또 열받았어. 그 녹음 파일이 나왔죠. 그 나왔잖아요. 예. 야 건진한테 줬다고 이 싸가지 없는 것이 이러면서 막 또 욕을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서 또 명태균의 녹음이 하나가 뜹니다. 예. 2023년 예. 9월인가 예. 11월인가 하여튼 그때 녹음이 하나가 떠요. 예. 무슨 녹음이 11월이네. 내가 말이야 검찰 수원 그러니까 창원지검장도 다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다 내가 다 처리를 해줬는데 예. 어디서 김영선이 이따위가 나한테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러냐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게 나와요. 창원지검장 정유미 지검장이요? 그 전에 아, 그 전에. 예. 그러니까 2023년 아. 9월부터 예. 남자 한 분이 들어와요. 창원지검장으로. 예. 근데 그 사람을 자기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재미없어요? 아니 재밌다. 이게 재밌는 재밌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되게 예. 심각한 건데요. 문제예요. 그게 예. 어제 그 스펙스의 예. 특종이었어요. 단독이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씨가 정치인들만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검찰도 본인의 휘하에 있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는 건데. 그럼요. 창원의 지검장 다 나 때문에 왔는데 내가 언제 김영선 욕하고 다니는 거 봤어? 이러면서 화내는 녹취가 있어요. 그거 내가 틀어주고 싶다 진짜 지금. 예. 예, 여하튼 뭐 나중에 저희가 또 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렇게 나오는 게 예, 있는데 타사가 단독한 거라서. 더 웃긴 예. 건 아니야 단독도 우리가 다 이미 넘겼던 거를 딴 데서 안 쓰게 다시 우리가 뽑아서 드린 네, 거예요. 네. 어쨌든 더 중요한 거. 네. 그게 바로 2023년 11월에 명태균이가 한 6초, 7초 정도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떠드는 장면이 나오는 게 있고 네. 그리고 2023년 11월에 예. 또 나와요. 예. 내가 말이야 예. 경찰청장, 검찰, 성관이 모두 김영선한테 충성맹세 시켰어. 3번이나.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예. 아니 잠깐만요. 경찰청장은 검찰총장 이게 성관이 이게 뭐 다 중앙선관위 검찰총장 경찰청장 얘기하는 거예요? 의창구 성관이겠죠. 아 경남 성관이 예. 경남 성관이 예. 아 경남지청 뭐 이렇게 창원지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동네에서 지금 그 성관위에서 고발될 걸로 수사를 받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자기는 끼어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그 문제를 강혜경과 김태열에게 몽땅 다 이렇게 넘기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김영선이 자기 잘났다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강혜경에게. 그래서 네가 봐라.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못됐다. 네. 내 배은망덕이다. 네. 내가 이거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화를 막 내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 말대로 정말 이 이름에 거론된 사람들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확인해야 되겠죠. 어쨌든 예. 이 내용들은 다 일관적이에요. 항상 이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근데 사실 명태균 씨가
거짓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 발언을 하면 그게 좀 사실 과장된 게 좀 보이지만 근데 저는 그게 과장인지도 잘 그렇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예. 접한 우리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느끼죠. 예, 다 명태균 결과가 씨가 얘기한 똑같으니까. 것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저하고 인터뷰할 때도 시종일관 얘기했던 게 저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맞아요. 저는 아는 대로 얘기합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예, 죄송합니다. 그게 사실로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허풍쟁이나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에 부합하는 일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다 이제 꽤 맞춰 보면 명태균의 진실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정치인들이 부인하고 그런 건데 맞아요. 결국에는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을 이제 시켜보게 되면 네, 결국에는 자기가 김영선이라는 사람 말 잘 듣는 김영선을 5선에 앉혀주면서 약속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너는 2년 동안 보궐선거하고 그래서 5선 된 다음에 그 다음 6선까지 내가 시켜줄 테니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고 시키는 대로만 해. 네, 김영선이 오케이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큰 그림은 6선이 끝나는 그 시점이 되면 대통령이 2년 반 정도 군림을 하게 된 때고 대통령의 그릇은 2년 반이면 끝이 나는 그릇이니 이때쯤 되면은 이준석 의원이 40대가 넘어서 대통령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야. 요 때를 기점으로 해서 개헌을 해가지고 이 40대인 이준석이 새롭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반은 자기가 여조나 이런 수많은 그동안의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이 계획을 다 짜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뭐 많이 그러면 명태균 씨 여기서- 통해서도 듣고 여기서 이게 해결이 되려면 6선을 일단 김영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 6선을 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힘이 팍 빠져버린 거를 자기가 그렇게까지 힘이 빠질 줄은 먼저 몰랐던 거지. 자기의 계획에서 지금 어그러진 부분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힘이 빠졌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천을 못 시켜줬으니까. 아, 김영선의 공천을 못 시켜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은 게 사실은 한동훈 대표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네. 실제 한동훈이 막 직접적으로 막 막았다기보다도 네. 워낙 그 사람의 이게 안 좋았대요. 네. 2024년 1월달에 예. 이 국민의힘에서 공천관리 룰을 새로 만들었는데 예. 이게 바로 교차지수라고 하는 걸 집어 넣어가지고 룰을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 교차지수 룰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 지난번에 평택시장, 포항시장 이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 집어넣으려고 할 때 만들었던 룰이에요. 그게 바로 현역의 점수는 깎고 네. 신인의 점수는 가점을 올리고. 올리고 이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번에 그때 적용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하위 20%는 무조건 자르고였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 근데 걸렸죠.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는 안 됐는데 요번에 걸려버린 거예요. 김영선 의원이 하위 10%에 하위 걸린 10% 거죠. 무조건 걸리니까 예. 얘는 무조건 잘리는 컷오프예요.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보통 같으면은 이 사람을 경선에서라도 살려줘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김건희 입김으로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게 안 되니까 예. 이 사람들이 그럼 좋다. 의창에서 안 되니까 김해를 보내자. 험지를 보내가지고 뭔가 해보자. 이걸 했던 건데 험지도 가기도 전에 이게 먼저 벌써 망가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개혁신당에 있는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칠불 차라리 더해서. 차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김건희 여사와의 녹음을 지렛대 삼아 개혁신당에 가서 우리가 비례를 1번을 받아버리면서 국민의힘의 비리를 폭로하고 우리가 한번 여기서 우뚝 서보자. 그렇게 해서 뭔가 이걸 뒤집어보자. 전국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처음에 구상을 했었대요. 근데 1번을 달라 그러니까 1번을 안 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 좋아. 우리 3번 줄게 이랬대요. 예. 근데 3번은 당선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러면은 죽도 밥도 안 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나가리가 났어요. 네.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뭐예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예. 그다음부터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럼 지방선거 나가야 될까? 조용히 있다가 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예. 의창구 선관위에서 고발했던 그 건이 검찰청에서 이제 이게 수사가 넘어가면서 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혜경에게 야 너 저번에 덮어쓰라고 했던 거 잘 덮어쓰고 있지. 니네가 사기 횡령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이제 내가 이걸 덮었으면 큰일 나는데 네. 이걸 당신들이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너 사기꾼이잖아 이러면서 사기꾼 횡령꾼이라는 걸로 고발을 다시 해요. 네. 그걸 또 다시 그러니까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내가 왜 사기꾼이고 내가 왜 횡령이야? 난 도저히 더 이상 이제 못 참아. 빨리 문제 해결해줘. 막 내용 증명들 보내고 이제 증거들을 만들죠. 네. 근데 상대방들은 무슨 소리야? 너 거짓말쟁이잖아. 이러면서 결국은 또 이 사람을 완전히 이제 코너로 몰아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좋다. 24년 6월경에 좋다. 난 너네랑 이제 손절이고 난 나대로 대응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뉴스타마 또 기자에게 이제 연락하고 네. 그 와중에 이준석 씨가 또
얘기하고 술 먹고 말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이제 스토리는 그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와중에 김진태 나오고 누구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은 자기네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고 이게 공개가 안 될 거라고 본 거죠. 왜? 그게 공개가 되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으니까. 네. 근데 이제는 명태균 씨는 이판사판이다. 그래서 다 공개할 것 같다. 네. 아, 명태균 씨가 그 제가 갑자기 궁금한데 명태균 씨 그 무료 그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어쨌든 사임계를 냈기 때문에 새로운 변호인을 좀 네, 그 네, 모셔야 변호한다. 되는데 네. 뭐 2명의 무료 변론을 자청하는 변호사가 있다. 근데 그게 누군지 확인은 좀 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 이건 사실 딴 데서도 안 말한 거고 예. 우리 전기한 대표가 해온 거긴 한데요. 예. 원래 김수현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예. 이거였죠. 이준석 이준석 의원의 변호사가 도와가지고 뭔가 이준석 의원의 변호사? 이준석 의원 옛날에 성상납 사건 맡아서 했던 변호사가 있대요. 예. 이준석 의원도 어쨌든 그동안에 크고 작은 네네네네.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으니까 예, 그 변호를 맡아서 예, 했던 예.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예. 이제 그 사람 이병철 변호사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그 이병철 변호사는 어차피 처음에 왔다가 예, 이제 그만뒀고. 그만뒀잖아요. 당신 구속된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말고 예. 또 이제 이준석 의원이 알고 있는 변호사가 뭐 이 씨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변호사가 한 2-3명 이제 원래 있어가지고 이준석 의원의 변호사 둘이 명태균 씨 변호인을 맡았다? 맡으려고 했다. 어. 맡았다가 아니라 맡으려고 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김수현 변호사가 막 그 비난을 해요. 실력도 예.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뭐하냐. 정신 예. 차리고 똑바로 제대로 된 변호사를 써라 막 이래요. 예.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뭐 이준석 의원이야 제가 알아서 잘 쓰겠지. 그것과 무관하게 명태균 씨는 지금 남상건 변호사 한 명 가지고 안 되니까 네. 남상건 변호사는 따로 변호사를 지금 선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남상건 변호사 이외에 다른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요. 예. 이 사람이 나중에 송영길 변호사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송영길 변호사? 네, 송영길 대표. 송영길 대표? 송영길 대표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했는데 네. 아니 이건 어제 나온 얘기. 네. 어제 취재가 다시 됐어요. 그랬는데 그 처음에 당초에는 송영길 의원이 먼저 원했던 걸로 원했는데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 안 했는데 예. 또 다시 연락이 왔대요. 예.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맡을 가능성 없는데 연락이 네. 또 됐대요. 아. 예, 그래서 어제 밤까지의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네, 어제. 나보다 느리 그 전 거 같은데 지금 알고 있는 예, 게.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전 그쵸. 거고 어제 건 아니에요. 어제가 지금. 예, 그래서 어제 그는 이제 송영길 의원한테 명태균 씨가 송영길 의원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변호를. 다시 아니 그래서- 송영길 다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송영길로부터도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지금 종합을 해보세요. 아는 거. 종합을 해보면 송영길이 먼저 연락했다. 먼저 아니 하고 싶어 했는데 아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송영길 의원에게 그러니까 명태균 씨로부터 송영길 의원에게 변호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거잖아요. 예. 맞는데 예. 그래서 받았어요. 거절했어요. 안 받았는데 거절. 예. 안 받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나가리 난 줄 예. 알았는데 다시 예. 연락이 다시 돼가지고 예. 하기로 했어요. 송영길 측인지 명태균 씨 측인지 예. 내가 듣기로는 명태균 씨 측에서 다시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대답은 아직 안 했어요. 어. 예, 그랬는데 왜 그 얘기가 자꾸 의미가 있느냐면 송영길 대표가 함성득 네. 교수랑 친해요. 되게 친하잖아요. 예. 친구예요. 맨날 같이 밥 먹고 요즘도 계속 같이 다니거든요. 네. 함성득을 통해서 지난번에 차명폰을 개설해서 계속 함성득 예. 이준석하고 연락했다는 게 지금 이 사람의 얘기잖아요. 예. 제가 함성득 교수하고도 얘기를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이틀 전에. 예. 함성득 교수 말이 내가 송영길 대표랑 밥 먹고 있는데 명태균에게 전화가 오더라.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별별 얘기를 다 하더라. 네. 그리고 문자도 한 200개 왔다. 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함성득 교수는 나는 이미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과 이미 끊어졌다. 근데 이 사람 자꾸 나한테 SS를 친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함성득 교수의 말이에요. 근데 명태균 씨는 200건도 넘는 문자를 계속 자기한테 보낸다. 나 그 문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함성득 교수는 본인은 일단 윤 대통령 라인하고 끊어졌다고 주장은 하는데 명태균 씨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고 함성득과 맨날 친하게 지내는 송영길 대표는 어쨌든 이쪽 라인에 민주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쪽 라인에 진보 쪽의 어쨌든 인사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함성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매개로 해서 저쪽 라인하고도 뭔가 좀 연결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송영길 대표의 선택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송영길 대표가 명태균의 변호인이 될 거냐 안 될 근데 거냐. 대기가 어려운 게 난 네. 그 얘기는 나는 어제 듣고 예. 그거는 내가 보기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단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썩 변호를 잘해줄 것 같지도 않지만 아니 본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 사건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실무는 실무대로 하더라도 이제 상징적으로 이 사건을 핸들링해줄 정치적인 인물이 필요해서 사실 송영길 대표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 쪽에 있는 사람은 뭐 노영희 변호사를 쓸 수는 없고 자기가 그렇다고 또 저쪽 김소연 같은 애 써가지고 이제 망했고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준길이나 최진영에게 자기가 부탁했는데 안 해준다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사실은 이제 고립무원 상황이네요. 본인은 스스로 지금 뭐 영화의 몸이 돼서 감옥에 있고 그리고 밖에서 뭐 활동할 수는 없고 그리고 소위 이제 그 보수 쪽에 있는 변호사들은 맞지 않겠다고 사양을 하고 있고 민주당 쪽의 변호인들은 또 이 사건 맡을 수가 없고 강혜경 씨 변호인을 하고 있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조금 변수가 또 있는 것이 예. 처음에 제가 아까 남상건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구치소에 구속이 된 다음에 네. 한 2, 3일 정도 아무도 접견을 못 하거든요. 변호사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72시간인데요. 이 사람이 그때는 얼마나 분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네. 자기가 뭐 불법과 편법을 저질러서 이런데 갇혀왔다 하더라도 예. 나의 도움을 다 받아가지고 잘된 인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모른다 그러고 자기한테 욕 안 하는 사람은 이준석밖에 없었었고 막 이제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준석은 멀리 외국 가 있고 또 자기 변호인이라는 여자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변호는 안 하고 맨날 이준석 공격만 하고 대통령한테 SOS만 치고 있고 명태균은 나쁜 놈 이것만 일러바치는데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그래도 서면 써가지고 의견서 내준 사람은 남산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구치소는 이제 찬물밖에 안 나온대요. 이게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찬물로 목욕하면서 샤워하면서 독방에 있어야 되거든요. 며칠은 찬물 목욕을 하면서 내 평생 남자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간절히 기다려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남상관 변호사를 만나요. 예. 3일 동안 있다가 만나서 자기네 다리도 아파 죽겠고 여길 어떻게 나가지고 국리를 막 하면서 결국 만나서 하는 얘기가 둘이서 지금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는 구속대에 우리를 구속시킨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걸 밝히는 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강혜경이가 나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모순이라는 걸 밝히자. 그래서 강혜경이 나한테 돈을 줬다고 하지만 난 받은 적이 없고 그때 난 창원에 없었다는 걸 말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강혜경이 돈 줬다고 하는 그 타임마다 스케줄을 잡았대요. 근데 보니까 진짜 창원에 없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원에 없었고 대신 어디 있었는지를 사진 찍어놓은 게 많잖아요, 그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거를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렸던 거라든가 사진에 이렇게 시간 적혀져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알아보자. 이제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강혜경 씨가 당신은 그때 현금으로 줄 때 나한테 남들이 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제판에 넣어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냐. 난 그렇게도 줬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당신이 없는 날은 내가 서랍이나 캐비넷 같은 데다가 돈을 넣어서 썼는데 네. 그거 네가 그 다음날 가져가서 다 비웠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또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그런 상황에서 강혜경이랑 내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강혜경하고 이것을 척지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굴리는 거예요. 게다가 보수 쪽에서 나를 지금 적극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강혜경이는 아직 나를 공격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강혜경하고 어느 정도 손을 좀 잡으면서 나를 공격하는 이 나를 부인하는 나쁜 인간들하고 좀 싸워서 내 길을 찾고 싶다. 이런 흐름이 다시 생겼대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게.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뭐가 나오냐면 명태균 씨의 지인이라는 사람에게 윤한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 네. 걸어서 대통령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그 녹취를 공개하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예. 이 지인은 누구예요? 그 지인은 네. 원래는 이거 다 말해줬는데요. 네. 원래는 김영선 의원이 오기 전에는 예. 그 동네 도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예. 그 동네에서 국회의원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고 예. 원래는 이 명태균 씨가 찍어가지고 국회의원 만들까로 또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보다는 김영선이 훨씬 핸들링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 김모 씨라는 분?
지읒 씨예요. 지읒 씨. 지읒? 예, 장 씨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도의원했던 장 씨는 너무 누군지 특정이 금방 되는데 이 그 사람보다는 창원산업연구원장 시킨 그 사람 얘기하는 거죠. 노코멘트합니다. 그 사람 맞네. 그래서 그 사람이 예. 지지도도 높았었고 네.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네. 자기가 김영선을 선택해서 김영선을 공천을 시켜주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A씨라고 한 사람은 자기가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되게 놀랬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니까 정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크게 확산을 안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명태균이 미안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형님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 편 들어오셔가지고 이 일을 도모한 다음에 다음 지방선거 때 나갑시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실제 아까 말한 그런 좋은 곳에다가 꽂아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거기서 창원산업진흥원. 상황을 예. 조금 상황을 좀 보다가 예. 이제 이 명태균이가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네. 자기도 나가서 하면 되니까 근데 서로 또 사이좋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명태균 씨가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명태균 씨가 핸드폰도 좀 갖고 계세요. 내 중요한 황금폰 좀 갖고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부탁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건 안 돼. 나 너무 위험해. 이래가지고 이제 못했는데 네. 그 사람이 마침 윤한홍하고도 친하고 예. 여기 명태균하고도 친하니까 예. 윤한홍 씨가 이 사람에게 연락해가지고 예. 야 명태균 보고 그렇게 화내는 대통령한테 것도 좀- 혼나는 폰 있으니까 그것도 까라 그래라. 예. 대신에 내 이름은 말하지 말아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근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윤한홍은 못 믿을 놈인데 내가 해줘봤자 나한테 좋은 것도 하나도 없다.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는 안 하다고 거절했다가 네. 딜을 쳤다는 거잖아요. 예. 뭐 그 불구속 수사와 가족의 생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도 머릿속에 계속 복잡한 거예요. 예. 왜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왜 뒤늦게 나오겠어요? 그거를 윤한홍이가 터뜨렸겠어요? A라는 사람이 터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왜 터뜨려요? 그럼 그 사람은 명태균을 위해서 터뜨리는 거예요.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수가 이렇게 너네들이 우리한테 접근했다는 것까지 다 가지고 있고 터뜨릴 만한 건이 되게 많고 아직도 핸드폰 다 있다. 네. 대통령실 어떻게 할 거니? 예. 지금 이걸 자꾸 보내는 거잖아요. 시그널을 보내는 거다. 게다가 이준석도 김소연이 자꾸 자기 건드리니까 시그널을 계속 보냈었었고 그래서 김소연이 잘렸잖아요. 예. 김소연이 더 이상 정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준석의 수위가 팍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수를 쓰는 거잖아요. 자, 지금 뭐 얘기가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이제 한꺼번에 뭐 대방출이 됐기 때문에 끊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그 감옥에 가 있는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정보 소스는 저한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그때 인터뷰하던 시점에 아직 창고 문 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검찰이 명태균 씨의 휴대폰이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해서 그 황금폰을 추적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공천 개입과 지금 드러나는 제가 보기에 이거 다 드러나면 여권은 진짜 난리도 아니죠. 예, 이게 생존이 가능한가 싶은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차기 유력 주자들 이준석 대표 그리고 오세훈 시장 뭐 어제 또 추가로 폭로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진짜 살아남을 정치인이 없을 것 같다. 명태균 캐비넷이 열리면 그 뉴스토마토가 지명한 대로 명태균 캐비넷이 열리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좀 분절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오히려 굉장히 그 소소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맞아요. 예, 소소한 사건이 돼버렸고 그밖에 다른 사건이 훨씬 커지고 있는 건데 법률가시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저는 네. 차고도 넘친다. 네. 그런데도 뭐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네. 그거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켰던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고 우리 네. 국민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거기까지 가기 싫어서 좀 알아서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실제 탄핵을 시켰던 그때 당시 여당이었잖아요. 네.
그 당들이 말로가 음. 사실은 별로 안 좋다고 스스로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당이 쪼개졌다가 네. 다시 붙었다가 하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굳건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음. 오히려 민주당에 좋은 일만 시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탄핵이 사실 되려면 여당에서 이게 좀 잘라져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다 보니까 동력이 안 생기고 그때 사실 보수 언론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게 해결이 됐던 건데 지금의 보수 언론이 그렇게 해서 우리들한테 뭐가 좋지? 이 계산을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나 진보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타협점으로 사람들이 개헌이라고 하는 걸 자꾸 얘기하고 네. 그래서 2025년 5월까지만 3년만 하고 그만둡시다. 이 얘기를 이제부터 자꾸 꺼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법률가로서 보기에는 뭐 대구도 그랬고 부산도 그랬고 지방에서 대통령 탄핵세 15가지 넘는다 얘기한 것 같고 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 이거보다 더 큰 국정농단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무능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끔찍한 자기 모순과 뻔뻔함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정도면요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 책임 플러스 법적 책임이에요. 네. 전 이거 이렇게 모든 것이 산적해 있고 본인 스스로가 그 탄핵의 강을 밟아가지고 올라온 사람인데 그거는 전혀 무시하고 자기네들 나중에 혹시라도 단죄받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걸 끝까지 들고 있겠다 얼마 안 남은 거라도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정말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그냥 인식하고 너무 힘들어도 탄핵으로 가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물러나올 수 있고 정말로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가장 싸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도록 가성비가 제일 높다. 그렇게 네. 아니 박근혜 전 스스로 대통령도 내려오는 게 가장 가성비가 높은 일이다. 가장 우아하다. 가장 우아하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기가 하야할 생각이 있었대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이제 못 해줘가지고 탄핵까지 갔던 거잖아요. 이 대통령도 그냥 탄핵 말고 그러면 하야해가지고 임기 단축해가지고 정리해주면 서로 좋을 수 있겠다. 서로 좋을 수 있겠다. 왜냐면 나라가 저는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나라가 정말 후진국에서 막 멈출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작거리의 민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막 그 더 커서 견딜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뜨겁지는 않다. 그러니까 예컨대 광장에 나오시는 뭐 시민분들 열기는 굉장히 뜨겁지만 그 전 국민적인 어떤 그 최순실식 표현을 하자면 우주의 기운이 모여가지고 이게 뭐 정권을 바꾸는 그런 동력을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이제 저작거리 민심 가운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키포인트는 검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검찰과 맞아요. 공수처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라도 제대로 했으면 아마 그 사실 공적 문서로 확인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면 이걸 토대로 뭔가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움직이고 이런 판이 형성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입회는 안 하시지만 검찰 소식을 들으실 거 아닙니까? 제가 입회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에 네. 강혜경 씨 추가 조사.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네, 지금 연락이 왔습니까? 지금 방금 연락이 왔어요. 예. 제가 오전 10시에 예. 입회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여기서 최초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강혜경 씨의 그 추가 10차 조사네요. 다른 건으로. 예, 10차 조사. 어떤 건으로 조사를 받게 돼요? 그 지금까지 했던 정치자금법 말고 네. 나머지 건 전부 다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공천 개입에 이르기까지 물론 전체- 뭘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네. 가서 제가 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예,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노영희 변호사가 강혜경 씨와 함께 입회하에 창원지검에 가서 직접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12시간 조사 또 받으실 것 같다. 네, 라는 12시간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총론을 다 얘기를 하겠다라는 네. 게 이제 검찰의 판단인 거니까 그 내용을 좀 검찰의 그 태도가 어떤지는 다음 주 월요일 가보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난 취대 편의점에서 이걸 털 생각은 없었는데 이걸 공개할 생각 없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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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앞서도 살짝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그 검찰이 위로는 못 가고 옆으로만 간다. 그러니까 이준석, 오세훈,
뭐 이제 쭉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방향으로 가지 실제로 위로 올라가는 수사를 못 하고 있다. 예컨대 사실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인 건데 네. 김영선이 해줘라. 그런데 당에서 말이 많다. 이제 이 육성이 직접 보도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데도 그렇죠. 검찰이 아무런 액션이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뭐 월요일에 들어가서 검찰에서 그 얘기를 하시겠지만 전방위적인 수사가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특별수사본부도 꾸리고 그리고 이른바 누굽니까 지금 검찰총장 갑자기 심우정. 예 심우정 총장의 결심도 좀 필요한 이런 단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심우정 씨가 검찰총장이신데 원래는 이제 검찰총장 되기까지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받들어 가지고 무리 없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를 무혐의 시키고 이제 시킨 대로 할 사람으로 제일 적임자다 해가지고 사실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일 하나는 막았죠. 물론 본인은 수사 지휘권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행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기류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그게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입지를 흔들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심무정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 두세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이 정권을 끝까지 지켜서 나도 산화하고 죽어버린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 정권하고 끝까지 같이 가서 뭐 검찰총장 10년 만년 할 것도 아니고 나이도 젊은데 검찰총장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면은 법무부 장관 정도로 할 수 있을 건데 변호사 하다가 법무부 장관은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이잖아요. 아니면은 검찰총장 한 1년 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놓고 뭐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정권과 같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배에서 난파한다 이런 게 하나 시나리오고 또 하나는 일단은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줬으니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분위기를 좀 봐가지고 정의로운 척하고 끝낸다. 이게 또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심우정 씨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했더니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그랬더니 탄핵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나는 이 도이치모터스 결론에 혹은 수사에 지휘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럼 좋아. 이거 어차피 항고했으니까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가 있는 이 사건 네가 어떻게 처리할지 내가 볼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도이치모터스 항고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처리할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이고 거기서 못하면 너는 탄핵이야. 이 얘기예요.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지금 민주당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탄핵까지 올라가는 건 네. 확실하겠죠. 그러고 또 하나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창원지청의 예. 창원지검의 이거예요. 이 창원지검의 수사 검사를 내려보내면서 역시 지금 대검에 연결해가지고 지금 수사지휘를 하고 있어요. 있죠. 예. 그러면은 심우정이가 지금 두 개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 해서 마치 영웅인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첫 번째 건에 관여 안 했으니까 모르겠고 대신에 이 건과 저 건은 내가 처리할 수 있는데 난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해볼게. 이래가지고 또 자기는 싹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하면.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심우정이라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특히 심우정의 성향상. 뭐 저 정치인 아들이니까. 예. 게다가 심우정 씨는 예. 대표적인 갈대라고 또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향을 이렇게 눈치를 잘 봐가지고 잘 방향을 탄다, 가리만을 잘 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만약에 심우정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죽도 밥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 못하다가 결국은 끝난다 이제 이건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심우정 씨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메이롱님께서 국민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여기저기 후원할 곳이 많은데 어쨌든 저도 강자가 나갈 테니까 열심히 많이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네. 저도 그 말씀 많이 꼭 드리고요. 어쨌든 청원에서 심우정이 내려보낸 그 사람들이 원래 처음에는 확대되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사람으로 갔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게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창원지검 수사검사들의 태도나 그렇죠. 이런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보다는 창원지검 그렇죠. 현장에서 현재 뭐 사건을 맡아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 내용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뭐 수사하는 대로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네. 취재해서 나오는 대로 쓰는 거지 기사 그렇죠. 방향이나 뭐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예단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검찰도 변해요, 항상. 변해요. 변하죠. 예. 네. 그 취재도 수사도 다 생물이기 때문에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뜻대로
규정대로 안 간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저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뭐 일전 한 푼 받은 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오세훈 시장 건이 터졌어요. 네. 오세훈 시장의 경우도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13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오세훈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있었다. 이제 그 일을 명태균 씨가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것도 강혜경 씨가 정보를 준 것 같은데, 네. 근데 오세훈 씨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세훈 시장 거짓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의 입장은 처음에 조사라는 걸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봤는데 한 번 봤다. 한번 봤는데 너무 엉터리고 너무 이상해서 본인들은 야단치고 대판 싸우고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한 번 한 여론조사만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 조사는 없어야 되죠. 네, 뭐 받아주지 않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한 25건 정도가 오세훈 씨하고 연결된 자료고요. 13건이 아니라 25건이에요. 전체가 뉴스타파는 13건이라고 합니다. 뉴스타파가 13건이라고 한 거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공개 뭐 예, 이런 비공표. 자체 조사 예. 뭐 이런 걸 말하는 예. 거고 전체 공표와 비공표 다 합치게 다 이제 합치면 25건 정도 되고 예. 그 중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이름을 특별히 집어넣어 가지고 특별히 만들어 준 게 20건 정도 되고 20건? 20건이 이제 완전히 오세훈만을 위해서 만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분류하는 거예요. 오세훈만을 위한 여론조사. 예, 예.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조작까지는 아니어도 예. 오세훈을 위해서 한번 넣어보고 오세훈의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방향치 찾아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만든 게 81건이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장윤선하고 노영이가 어디 나가는데 예. 그냥 제3자가 장윤선 이름 넣고 노영이 이름 넣어가지고 그냥 해보면 예. 우리 둘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로지 노영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장윤선 꽂아놓고 누구 꽂아놓고 하면서 결국 노영이만 계속 주구장창 집어넣어서 한 본다? 그럼 그건 노영이만을 위한 게 되는 거예요. 네. 장윤선 이름이 들어가더라도.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예. 오세훈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20건이고 공개와 비공개 합쳐가지고 합쳐서. 예, 그 중에서 이제 13건이라고 하는 거는 예. 비공개로 자체 조사로 예. 오세훈에게 유리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해봤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라는 예, 예. 거예요. 근데 지금 강혜경 씨 얘기는 그 조사는 지금까지 자기가 찾은 것들은 대선에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안 봤는데 네. 자기가 확인한 건으로는 25건이었고 그 중에 13건은 그렇다. 네. 이제 이렇게 지금 로데이터가 있다. 그 로데이터는 되게 중요한 로데이터다. 예. 그 로데이터는 이미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말했어. 보고. 그러니까 오세훈 측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다. 근데 오세훈 측에서는 나는 보고 못 받았다. 네가 그러니까요. 보고했다면 누구한테 보고했니? 예. 강혜경 씨는 나는 명태균이가 달라 그래서 만들어 줬을 뿐이고 명태균이가 그쪽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명태균 씨를 통해서 넘어갔겠지? 네. 그러면 그거는 명태균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고 강혜경 씨한테 물어볼 건 아니에요. 예. 강혜경 씨는 그에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설명해 준 것뿐이니까. 근데 명태균 씨가 그럼 뭐라고 말하냐? 네. 나 보고했다. 예. 만들었다. 예. 그리고 돈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명태균도. 예. 이게 바로 CBS 노컷뉴스하고의 그 보도에서 예, 나온 예, 거예요. 예, 예. 명태균이 말하고 있는 것은 김땡땡이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가 돈도 냈다. 근데 웃기는 거는 돈을 다 낸 것도 아니고 일부만 찔끔찔끔 내면서 네.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내더라. 예. 매우 기분 나빴다. 이게 명태균의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내가 입회를 하러 들어가서 카톡 공개된 것을 보니 오세훈과 명태균 사이에 주고받은 카톡이 많더라. 예. 정치하면 그리고 안 되겠더라. 정치하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명태균이 이 사람을 양아치라고 부르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예. 거기서 말하는 이제 또 핵심 인물이 그 제주 별장 소유자라고 하는 예. 그 후원자 아니겠습니까? 예, 예. 김땡땡 후원자. 예. 그 사람이 이 사람인 거죠. 예. 예. 그 사람이 동명 같은 사람인 거죠. 동일 인물인 거죠. 예, 그 김땡땡 후원자 사업하시는 그분. 예. 제주도 별장. 예, 제주도 별장. 예. 그 사람도 나는 부인이다 일단은 예. 일단은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나 그 예. 사람도 매우 기분 나빠하고 있다. 어. 왜 도와줬는데 기껏 예. 도와줬는데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더라. 뭐 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 그리고 또 박정훈 대령 사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원 산다는 양평고속도로하고 전개되는 양상이 굉장히 비슷하고 또 강혜경 씨 이 명태균 게이트의 강혜경 씨 사건과 박정훈 대령 사건은 어찌됐든 그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에게 맞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다 책임지고 끝내. 왜냐하면 나는 계속 정치해야 되고 나는 유명한 사람이고 나는 권력자니까 네. 나는 보호받아야 되고 니네들은 다 감옥 가고 책임지고 다 물어내.
나중에 맞아요. 도와줄게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다 그냥 거짓말이었고 거짓말이야. 허언이었다. 허언이었다. 왜냐면 김진태 지사만 해도요.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녹취에서 말하지만 네. 살려달라 박사님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사모님한테 빨리 말해주세요.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뒤엎었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명태균 씨 주장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다 되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사람을 해줬다는 거에 만족해. 이 사람이 은혜를 안 잊어버리겠다고 했어. 네, 강원도에 가서 밥 굶을 일은 없겠어. 강원도 가면 밥 굶을 일은 없겠어 이랬는데 예. 하루아침에 딱 얼굴을 싹 찍고 입을 딱 찍고 나 저 사람 모르는데요. 예.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래요, 지금 한두 명이 김종인 아니에요. 위원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초반 대응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력자,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힘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실무자들만 다. 예, 근데 이거를 정의롭게 그나마 이준석 의원만 명사장님 하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네. 김소연의 KO 펀치를 맞고 이제는 명태균 씨라고 하면서 점점 거리를 멀리하고 있죠. 그나마. 예, 그나마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명태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관계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았고, 그러다가 망했지. 예. 하지만 이제 저는 젊은 정치인이니까 의로운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드는 거고요. 네, 그렇죠. 예, 정치 길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검찰 수사에 맞춰서 뭐 나갈 것이 아니라, 뭐 알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그리고 네.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로 송영길 의원이 맡았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맡아가지고 좀, 오히려. 예, 제대로 된 문제를 좀 밝혀야 되지 제가 한번 않을까. 설득해 볼까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뭐. 같은 소나무당 출신이시니까 예, 같이 설득을 해서 한번 해보는 네. 것도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굉장히 오늘 그 뜨거운 중요한 말을 여기서 뜨거운 많이 했네요. 인터뷰였고 뭐 여러 이해가 안 가지 되는데.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월요일 노영이가 간다 창원지검에 강혜경 그를 지금 이 순간 3만을 돌파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예. 이게 다 노영희 파워다. 이 모든 것은 노영희 변호사 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이고 10시 2분 넘어서 다음 오실 분이 좀 걱정되시겠는데요. 이걸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예. 이어서 저희가 박정훈 대령 재판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국정조사가 아마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모실 텐데요. 광고 잠깐 들으시고 함께 만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